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추구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따라 걷겠습니다.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신매교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매교 목사가 되었으며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공로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흑인들이 백인들의 농장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연명하다시피 하던 세계대공황 시기의 남부 지역, 특히 인종차별이 심하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루터킹은 흑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을 몸으로 느끼며 자랐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신매교 목사였던 아버지 마이클 루터 킹이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멸시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 킹은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자신을 바치겠다는 신념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놓고 차별하는 경찰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항의하는 부친으로부터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항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루터 킹은 몇몇 신학교와 대학교 신학과를 거쳐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54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한 침례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이때 몽고메리의 백인들은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흑인은 탈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이를 안 루터 킹은 이를 반대하였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12월 피곤에 지쳐 퇴근하던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경찰서에 연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이 지역의 흑인 지도자들이 봉기하여 몽고메리의 시내 버스 업체들을 상대로 보이콧 운동을 기획했지요. 이것이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킹 목사도 다른 흑인 지도자들과 함께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의 흑인들과 흑인의 동정적인 백인들이 버스 이용을 거부했고 시민들은 카풀을 조직하거나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보이콧 운동이 계속되자 시내 버스 업체들은 재정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킹 목사와 참가자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계속했지만 시위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백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체포되고 구속되었지요. 킹 목사의 사택에도 폭탄이 날아들었으나 아내와 자녀들은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956년 12월 연방대법원이 몽고메리시의 버스 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381일 만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은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입니다.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은 운동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었으며 킹 목사의 지도력에 국내외적인 이목이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상세한 과정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 1958이라는 책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애틀랜타의 침례교회 목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흑인 인권운동과 민권운동을 선도해서 지휘하였습니다. 1957년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사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남부기독교 지도회의의 결성에 참여하였지요. 멜컴 X 등 루터 킹과는 반대 입장에 선 과격주의 흑인 지도자들로부터는 그의 투쟁 방식이 지나치게 타협적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온건한 방식으로 투쟁하는 흑인 민권운동은 비겁한 방식으로 백인들과 타협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목사는 비폭력주의 신념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1960년대의 여러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결과 법률과 제도의 수정, 흑인의 권리 증진 등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법률적인 성과를 획득하였던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64년의 민권법과 1965년의 투표권법이었는데 이 법률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흑인과 다른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1963년 4월 12일 알라바마주 버밍엄에서 열린 항의데모 때 스스로 버밍엄시 경찰을 방문하여 4월 19일까지 구치소의 독방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비폭력주의적 운동 방식에 따른 것이었지요. 1963년 8월 28일의 워싱턴 대행진에서 킹 목사는 워싱턴 몰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를 향해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여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지요. 이 연설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함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인종차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미국의 지식인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비흑인 지식인들도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연설을 계기로 케네디 대통령은 인권법안과 차별금지 법안 통과를 위한 후원군을 획득하였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알라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1964년 10월 14일 노벨상위원회는 미국의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에 대한 공로로 킹 목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킹 목사는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노벨상을 전달받고 동시에 미화 5만 3천 달러의 상금을 받았지요. 그 후 킹 목사는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킹 목사는 베트남인들의 운명은 베트남인들에게 맡겨야 하며 죄 없는 미국의 청년들이 미국의 부당한 개입으로 헛되이 피를 쏟는 것이라며 전쟁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베트남 전쟁을 무의미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반전운동을 계속해 나갔지요. 그의 활발한 사회운동은 인종차별주의자 외에도 정부의 강경인사들을 자극하여 당시 후보 FBI 국장은 킹 목사를 위험인물이라고 규정하여 활동 내역을 감시하고 약점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FBI 국장을 지내면서 8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을 정부 정치와 공작 정치의 위협으로 떨게 만들었던 후보에게 갑자기 커버린 킹 목사는 위험인물이자 제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킹 목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되자 후보는 주위 사람들에게 극도의 분노감을 표출하였다고 합니다. 후보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가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미국의 여러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신문사는 없었지요. 오히려 치졸하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비겁한 방법으로 남의 뒤를 캔다는 야유가 후보에게 돌아왔고 후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1964년 11월 18일 후보는 기자들을 FBI 사무실로 초청하여 킹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이며 가장 비열한 사람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멜컴 X의 폭력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주도했으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격주의자들의 칼끝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의 흑인 미어원 파업운동을 지원하러 갔다가 멤피스의 한 모텔 2층 발코니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테네시주 출신의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 레이의 총격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것입니다. 옆방에 있던 동료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 응급조치했지만 과다출혈로 이송 도중 구급차에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존슨 대통령은 킹 목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엄수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모든 국민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수도 워싱턴과 다른 많은 도시에서 흑인들이 방화, 건물과 차량 파괴, 약탈 등의 폭력 시위를 벌였지만 그의 뜻이 아니라는 흑인 지도자들의 자제 요청과 주방유군 병력이 출동하면서 시위대는
저절로 해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를 기려 그의 생일인 1월 15일에 가까운 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했으며 이 날을 연방정부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범인 제임스 레이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쳤으나 런던 시내에서 체포되어 테네시주 멤피스로 송환되었습니다. 1969년 레이는 징역 9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중이던 1998년 옥중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루터 킹의 비폭력 저항운동은 흑백을 통틀어서 많은 지지자를 획득했고 흑인도 인간이라는 시각의 확산을 미국 사회에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들이 그의 투쟁 방법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일부 과격주의 흑인운동 지도자들은 온건한 성격의 흑인 인권운동은 백인들과의 타협이라고 비난하면서 폭력 노선을 추종하는 멜컴 X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의 비교적 부유했던 성장 환경도 일부 흑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제클린 여사가 무릎을 꿇고 관의 중간 부분에 키스를 하는 사진을 본 그가 그녀가 이곳을 가장 아쉬워할 거야 라고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이 제클린 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제클린은 루터 킹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제클린은 1963년에 워싱턴 대행진에서 연설하기 위해 워싱턴의 윌러드 호텔에 투숙한 킹 목사가 호텔방에서 통화한 비밀스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FBI가 도청한 내용을 제클린에게 넘겨준 것으로 킹 목사가 여성들을 섹스파티에 초대하는 대화 내용이라고 하지요. 윌리엄 설리번 FBI 국장보는 조사 결과 킹 목사는 창녀 2명과 함께 밤을 보낼 때가 많았고 술과 음담 패설이 난무하는 파티를 수시로 벌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1968년에는 킹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치과의사 부인과 관계를 맺어오다가 FBI의 도청에 의해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청은 그의 불륜을 눈치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스타 선수인 뉴컴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킹 목사의 성적 일탈에 대한 증거는 FBI의 화일밖에 없습니다. 증인이나 다른 증거는 없었고 오직 FBI의 화일이 의혹의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2027년 이 파일의 봉인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 파일의 조작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루터 킹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에 영향을 받아 억압받는 사람들도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비폭력주의는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 전략이었으며 현대의 인권운동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2020년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은 주로 비폭력적 시위와 항의를 통해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운동입니다. 루터 킹의 비폭력적 철학은 이런 현대의 인권운동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평화로운 접근 방식은 폭력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963년의 워싱턴 대행진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평등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인종차별과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 킹은 이러한 문제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는 지체되면 정의가 아니라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사회적, 인간적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킹이 강조했던 경제적 정의와 빈곤 퇴치 노력도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정의 운동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은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더욱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많은 운동에 그의 유산이 살아있습니다. 흑인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소수민족, 이민자 권리운동 등에서도 그의 비폭력 저항과 평등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 킹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흑인 민권운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전히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의 얽힌 이야기와 그의 사상, 그리고 그의 유산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